슈퍼마켓, 여사장의 비밀. 깊은 밤, 인적드문 골목길의 가로등이 위태롭게 깜빡거렸다. 영인의 슈퍼 간판 불이 꺼지려다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하는 늦은 시각. 셔터가 반쯤 내려간 슈퍼 앞으로 검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셔터 밑으로 불룩한 검은 비닐봉지를 쑤셔 넣으려 했다. 그때 가게 안에서 영희가 나와 황급히 남자의 손을 잡았다.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김씨 아저씨. 누가 보면 어쩌려고요. 영희가 낮게 속삭였다. 아휴, 괜찮아. 애기주라고 그런겨. 받아도 얼른. 김씨는 영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봉지를 떠넘기듯 안기고는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영희는 난감한 표정으로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골목 맞은편 전봇대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복순 엄마는 경악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세상에, 내 저럴 줄 알았어. 저 여우 같은 게 기어이 밤중에 사내를 끌어들이네. 복순 엄마의 입에서 신음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다음 날 낮 영인의 슈퍼 앞 평상은 여느 때처럼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동네 아저씨들로 북적였다. 그들 중심에서 영희는 웃으며 안주를 나르고 있었다. 역시 우리 영희 사장, 손맛이 최고여. 얼굴도 이뻐, 마음씨도 고와. 내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확 그냥. 얼큰하게 취한 박 씨의 농담에 영희는 웃으며 받아넘겼다. 아이고, 아저씨도 참. 농담 그만하시고 김치전 좀 더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영희는 싹싹하게 어르신들을 대했지만 슈퍼 건너편 미용실 유리창 너머로 동네 아줌마들의 시선은 따가웠다. 복순 엄마가 그 중심에 있었다. 파마 롤을 감은 복순 엄마가 창밖을 쏘아보며 열을 올렸다. 저거 봐, 저거. 눈웃음 치는 거 보라지. 아주 동네방네 수컷들은 다 홀리고 다녀요. 남편 잡아먹은 지 얼마 됐다고. 미용실 원장이 말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아이고, 복순 엄마도. 영희 씨가 워낙 싹싹해서 그런 거지.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하잖아. 원장님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젯밤에 똑똑히 봤다니까. 어떤 사내가 은밀하게 뭘 주고받는걸. 그게 돈인지 뭔지 누가 알아? 아주 구린내가 진동을 해. 복순 엄마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다. 때마침 마을 노인정에서 이장님의 방송이 흘러나왔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 얼굴 없는 천사님의 기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어떤 분이 그 큰 돈을 놓고 가실지 다들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방송을 듣던 복순 엄마의 눈이 번뜩였다. 얼굴 없는 천사? 천사는 무슨. 저 영인년이 뒤로 호박씩 까서 번 돈으로 남자들 입막음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기필코 그 꼬리를 잡고 말 거야. 슈퍼 계산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영희의 눈에 딸의 학원비 고지서가 들어왔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알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급했다. 과부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발목을 늘 무겁게 잡고 늘어졌다. 며칠 후 슈퍼 앞에 4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철수가 트럭을 몰고 나타났다. 귀농한 싱글남인 그는 영인의 슈퍼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었다. 무거운 박스를 번쩍번쩍 들어 나르는 철수를 보며 영희가 미안해했다. 아이고, 무거울 텐데 그냥 두세요. 제가 천천히 옮겨도 되는데.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는 철수의 눈에서 꿀이 떨어졌다. 에이, 사장님. 이런 건 남자가 해야죠. 제가 힘 좀 씁니다.
철수의 등장은 동네 아줌마들의 레이더망에 즉각 포착되었다. 미용실 안은 긴급 대책회의라도 열린 듯 분위기가 심각했다. 맞지? 맞지? 내가 뭘 했어? 저 굴러온 트럭 기사놈이랑 눈 맞은 거 확실하다니까. 아주 대놓고 살림을 차리네, 차려. 복순 엄마의 선동에 다른 아줌마들도 동조했다. 어머 세상에. 어쩐지 요즘 얼굴이 폈더라니.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래. 애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우리 바깥 양반도 요즘 맨날 저 슈퍼 가서 살잖아. 혹시 영희 저 여자가 꼬리친 거 아니야?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아줌마들의 불안감은 분노로 바뀌었고 그들은 남편 단속과 영희 응징을 목표로 결속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던 영희 앞에 복순 엄마를 필두로 동네 아줌마들이 들이닥쳤다. 분위기가 살벌했다. 어머 아주머니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영희가 당황하며 물었다. 복순 엄마가 다짜고짜 삿대질을 시작했다. 야, 이 여편네야. 너 이 동네가 우습게 보이지? 혼자 사니까 남자들이 다 내 것처럼 보여.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시치미 떼지 마. 밤에는 김씨 불러드리고 낮에는 저 트럭 기사놈이랑 히히덕거리고 내가 그러고도 애 엄마야? 동네 물 다 흐려놓고 부끄럽지도 않아. 영희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소란 소리에 놀란 어린 딸이 가게 안쪽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 아줌마들 왜 저래? 딸의 울음소리에 입술을 깨문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전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서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돌아가 주세요. 복순 엄마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흥, 두고 봐. 내 그 더러운 가면 내가 반드시 벗겨낼 테니까. 아줌마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영희는 주저앉아 우는 딸을 꼭 끌어안았다.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밖에는 그녀의 신세처럼 처량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얼굴 없는 천사에게 쏠렸다. 노인회장도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거참, 올해는 누가 그 큰 돈을 놓고 가려나. 작년엔 무려 500만 원이었지? 덕분에 우리 노인들 따뜻하게 겨울 났어. 복순 엄마는 천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영희를 떠올렸다. 그녀의 확신은 굳건했다. 영희가 천사의 미소를 지으며 남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상상을. 최근 남편의 늦은 귀가도 영희 때문이라 확신한 그녀는 오늘 밤 기필코 현장을 잡겠다고 다짐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 11시,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복순 엄마는 두꺼운 패딩에 모자까지 눌러쓰고 슈퍼마켓이 보이는 골목어기, 전봇대 뒤에 숨어 있었다.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눈은 형형하게 빛났다. 나오기만 해봐라. 내 남편 놈이랑 딱 붙어 있는 걸 사진으로 박아서 아주 동네 망신을 시킬 테니까. 그때 슈퍼마켓 셔터가 조용히 올라가고 검은색 롱패딩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영희가 나왔다. 그녀는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나왔다. 요망한 것. 이 밤중에 어딜 가는 거야? 복순 엄마는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영희의 뒤를 밟았다. 눈길에 찍히는 영희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영희의 목적지는 마을 외곽의 노인정이었다. 설마 남편을 저기서 만나기로 한 거야? 복순 엄마는 의아해하며 담벼락 밑으로 몸을 숨겼다. 노인정 현관문 앞에선 영희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더니 품속에서 두툼한 하얀색 봉투를
꺼내 우편함 깊숙이 밀어 넣었다. 잠시 우편함에 손을 얹고 기도하듯 눈을 감았다 뜬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던 복순 엄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은 없었다. 외간 남자도 없었다. 오직 영희와 그녀가 놓고 간 봉투뿐이었다. 저게 뭐야? 설마 전현이? 홀린 듯 노인정 현관으로 다가간 복순 엄마는 우편함을 열어보았다. 두툼한 봉투가 들어있었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다. 얼굴 없는 천사.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가 그토록 미워하고 의심했던 슈퍼마켓 과부 영희가 바로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천사였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노인정 앞은 발칵 뒤집혔다. 노인 회장이 감격에 겨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고 있었다. 올해도 오셨어. 얼굴 없는 천사님이 무려 1,000만 원을 놓고 가셨다고.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는 틈에서 복순 엄마의 얼굴은 흙빛이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복순 엄마는 슬그머니 무리에서 빠져나와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영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묵묵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복순 엄마가 쭈뼛거리며 들어섰다. 아, 아주머니.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영희가 놀라서 물었다. 복순 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털썩 무릎을 꿇었다. 저기, 영희 씨. 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깜짝 놀라 달려온 영희가 그녀를 일으키려 했다. 아주머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제발. 복순 엄마는 울먹이며 통곡했다. 아니야, 내가 다 봤어. 어젯밤에 노인정에 봉투 놓고 가는 거. 내가 다 봤다고.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같이 못된 년이 멀쩡한 사람을 잡았어. 영희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담담하게 복순 엄마를 바라보았다. 보셨군요. 영희의 맑고 깊은 눈이 복순 엄마를 향했다. 제 남편, 고아였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고 배고픔이 뭔지 사무치게 부모를 찾던 사람이에요. 살면서 늘 그랬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부모님 같은 노인분들, 아이들 돕고 살자고. 그 약속 지키는 거예요. 제가 번 돈 아니에요. 남편이 남겨준 사랑이지. 영희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 눈물을 본 복순 엄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딛고 유지를 받들어 묵묵히 선행을 베풀어 온 영희를 시기하고 마녀 사냥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복순 엄마는 영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노인정 앞마당에서 마을 잔치가 열렸다. 얼굴 없는 천사의 정체는 복순 엄마가 비밀을 지켜주기로 해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복순 엄마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영희를 챙겼다. 아유, 우리 영희 사장님,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어봐. 내가 특별히 만든 잡채야. 복순 엄마의 큰 목소리에 다른 아줌마들도 맞장구를 쳤다. 그래, 영희 씨. 고생 많지?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끼리 돕고 살아야지. 영희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철수 씨도 옆에서 영희를 살뜰히 챙겼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햇살이 슈퍼마켓 앞마당에 가득 내리쬐고 있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여기까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합니다.